여보세요? 여보세요?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님이시죠? 네네. 예. 오늘이 2018년 새해 1월 2일인데, 성명서가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특별히, 청와대 압력으로 대통령 뉴스 조작했나라는 그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네. 아주 굉장히 또 긴박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그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네. 그, 지난해 2017년이죠. 12월 28일 날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그 당시에 12월 28일 9시 뉴스 톱으로 단독 보도라고 해서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하는 것이 KBS 9시 뉴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에 왜 만났냐고 하니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여러 가지 사업 또 국방 협력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아랍에미리트가 크게 반발을 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기업과 맺은 여러 가지 계약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고 했고 그 가운데 SK에서 2조 원대의 원유 채굴권에 관련된 계약이 파기 위험에 당하자 이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9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을 아랍으로 급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보도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 아랍과 맺은 경제적인 계약이 있었고 또 2011년 야크 부대에 파병한 이후에 5년 동안 무기 수출이 한 1조 2천억 원 어치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므로 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간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었죠. 12월 28일 이 보도로 임종석 실장이 간 이유는 아랍의 UAE가 우리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뭐 이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무마시키려고 갔다 이렇게 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의 아랍 행에 대한 이런 의혹들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도 이 보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28일 나가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뉴스가 보통 보도가 되고 나면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그 뉴스가 쌓이게 됩니다. 뜨게 네. 되는. 그런데 이 뉴스가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날, 즉 12월 29일 날 또 관련된 뉴스를 한다 해서 저희가 그날 밤에 뉴스를 다시 모니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뉴스 모니터는 내용이 사뭇 달랐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금액도 2조 원대가 아니라 한 10조 원 정도로 SK가 그런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위험하게 될 위기에 있으니까 도와달라 해서 대통령이 9일 날 임종석 실장을 청와대로 아랍으로 급히 보냈다는 내용인데요. 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루 사이에 12월 28일에는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돼 있고 그 다음 날에는 같은 9시 뉴스에 또다시 단독 보도라고 해서 토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임종석 실장과 만나서 그 비슷한 내용을 논의를 했고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느냐 임종석 실장을 만났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또한 KBS 뉴스는 자체 판단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이 오보였다면 그걸 기사를 고치고 수정하면 돼요. 말하자면 그 다음날 뉴스 낼 때도 임종석 실장이었다고 잘못 알았다고 물론 오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 오보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직접 제가 또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물어봤더니 전날 최초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아, 오보가 아니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맞다는 거죠. 아, 네. 기자뿐만 아니라 그 보도 위에 그 차상급자와 그 보도 책임자를 통해서 제가 몇 차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넣은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당초에, 그 최태원 회장이 만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은 SK 이노베이션 사장을 대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동을 한, 즉 배석을 시킨 그런 모임이다. 그런 그 회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네. 그래서 단독 그 회담이 아닌 단독 면담이 아닌 배석자가 있는 이런 면담이어서 기사를 고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배석자가 있으면 배석자가 있는 기사를 써야 될 텐데 네. 두 번째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빠지고 임종수 실장이 나온 이런 기사였단 말입니다. 네. 이 자체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우리 담당 이 기사를 쓴 기자와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담당 데스크는 29일, 28일 날 최초 보도가 오보가 아니었고, 그것은, 그, 임종석 실장과 이런저런 아랍에미레이트의 방문 관계 또는 아랍에미레이트와 현 정부와의 관계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대로 밝히면 국익에 큰 손해가 온다. 그리고, 또한, 이전 정부와 정권과 지금 현 정권도 큰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언론, 특히 공영방송 KBS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했다가 그게 내용이 사실 아닐 경우에 정정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자와 그 데스크가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사가 삭제됐다가 그 다음날 한 이틀 지나서 다시 기사는 복구를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 다음날에는 또 다른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조작이다. 네. 현재 이 기사 보도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오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즉 문재인 대통령을 최태원 회장이 만난 것이 맞다면 그 다음날 보도한 임종석 실장이 실장을 최태원 회장이 만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에 대한 조작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2월 28일 날 우리가 일보고 나오는 이후에 그 언론 비평 매체인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확인을 했어요. 거기서 기사를 썼는데 이 최초 보도를 한 기자에게 확인을 하고 물어봤더니 그 기사는 오보가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KBS 안에 사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내에 그 시청자 게시판이 있어요. 시청자들이 이제 이러한 그 방송 내용이나 방송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경우에 답해주는 그런 시청자 게시판이 있는데 네. 거기에 올라온 글이 역시 기사를 12월 28일 보도하고 난 뒤에 삭제한 이유는 그 배석자가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 그 단독 면담이 아니었고 배석자가 있는 모임이었고 국익을 고려해서 그런 기사를 내렸다고 한다. 뭐 이렇게 짧게 안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12월 28일 날 KBS가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는 기사 거짓 기사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가운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 임종석 실장과 SK 이노베이션 사장이 뭐 배석했다는 이야기는 봐서 최태원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나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그 뒷날 보도한 거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최태원 회장이 만났다 하는 것은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에 대한 조작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왜 그런 일을 그러면은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속내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재벌에게 돈을 받았다 하는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재벌 회장들을 만나지 않는다. 뭐 그런 네. 이야기를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아하. 하나는 그 SK 와 문재인 현 그 정권과는 캠프, 그 대선을 치를 과정에서도 좀 친했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시중에서는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캠프 때부터 뭐 가까이 지낸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순실 사태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진행되면서도 삼성과 롯데는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삼성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됐고, 롯데도 지금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SK에 대해서는 뭐 처벌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어쨌든 이 결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재벌과 만난다는 것을 극히 기피하는 것 같고, 그게 알려질까봐 뭐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하하, 참. 추측을 해보고요. 유치찬란하기 짝이 없네요. 예, 그런 이제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네네. 예, 또 봐지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국익과 관련된 것이다 해서, 그럼 과연 국익의 어떤 부분이 민감하거나 나라의 이해관계가 크게 타격을 받아서 이럴 것인가.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지금 이 정권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국익을 생각하고 있는 정권인가 할 정도로 많은 정책들을,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그동안 돈을 많이 들였던 간에,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정책들을 뭐 뒤집거나 또는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럴까? 말하자면 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뭐 거의 청소하다시피 이제 이런 그런 과거 청산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뭐 원자력을 폐기한다랄까, 또는 한일 위안부 뭐 외교 협상을 또 폐기 수준에 이른다고 할까,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에 대한 뭐 뒤집는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결정을 뒤집는 거는 이것이야말로 국익에 굉장히 큰 반한 것들이 아닌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건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따지면 굳이 국익 때문에 이런 뭔가 할 말을 못하고 또 제대로 된 걸 숨기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물론 저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이해가는 상황은 아닌 것은 틀림없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금 속 시원하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에는 아랍에미리트에 갈 때 뭐 문 대통령이 아랍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 그래서 위로하고 온나 해서 갔다, 그 시계를 전달하는 것을 보였다든지, 또는 전 정권에 대한 비리 문제 때문에 갔다, 또는 아랍 에미리트의 왕세자 이 모하메드 왕세제라고 있습니다. 왕세제에 대해서 친서를 전달하러 갔다. 뭐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KBS에서 뉴스까지 내보낸 상황을 다시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 내용을 바꿔서 조작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걸 볼 때 뭔가 이 정권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KBS가 그렇게 그냥 뭐 정말 고고한 척 하면서, 예? 어떤 자기네들 입맛에, 좌파의 입맛에 안 맞을 때는 막 달라붙어 가지고 엄청나게 시위하고 항의하고 그랬던 면모가 있을 텐데, 이번 이런 사건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바꿨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청와대 쪽에 어떤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까요? 과거에 이정현 홍보수석 때도 뭐 굉장한 어떤 외압 어쩌고 저쩌고 공격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이제 이런 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KBS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내리고 그다음에 다시 청와대 입장을 실어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듣기로도 청와대 쪽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 뭐 등등 해서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BS가 그러면 비서실장인 임종석 씨가 최태원 회장을 만난 걸로 이렇게 기사를 다시 수정해서 그 다음날 보도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 KBS 보도 관련해서 이제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때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정현 당시 수석이,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해경의 잘못을 비판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현 수석이 너무 심하게 해경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조지지 마라. 해경도 열심히 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업소 형식으로 또는 잘 이제, 봐달라 예, 해명을 했는데, 이제 그게 녹음이 됐고 그 공개가 녹음이 됐죠? 되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KBS 언론 통제를 하고 간섭을 했다. 이건 방송법상의 언론 자유를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어겼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발이 됐고, 이후에 이정현 수석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정현 전 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세웠던 척이 지금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 즉 더불어민주당 측인데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 KBS에 만약에 압박을 했다면, 또 KBS에게 그 압박을 해서 KBS 뉴스가 조작이 되고 그 다음날 보도에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둔갑된 뉴스가 나왔다면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있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그것보다 더 심하게 그냥 업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시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러게요. 나온 뉴스가 오늘 그 뉴스 내용이 바뀌어 나간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저희는 이 건을 내용에 대한 조작이라고 봐가지고 이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면 수사가 이루어져서 과거 이정현 수석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것처럼 현재 청와대에 대한 홍보수석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KBS의 보도 책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KBS는 지금 사장이 이 정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2명의 이사가 지금 나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사 1명을 더 선임을 하게 되면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언론 노조, 즉 민노총 소속되어 있는 언론 노조는 지금 4개월째 파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KBS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기사를 바꿔라 해서 바꿨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이게 이런 모양이 드러나는 것은 그야말로 숨어서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 하에 눈 뜬 상황에서 기사를 하루 전 기사를 뒤바꾸어 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가 저렇게 작용화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KBS까지 지금, 그 직전까지 거의 뭐 다 갔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사의 내용이 벌써부터,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끔 지금, 교체가 돼서 기사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발견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참 너무, 우려했던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국익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그 알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고리 원전 오일코기의 그 문제 때문에 한동안 몇 개월간 스톱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뭐 1천억 원 이상이라는 그런 이야기, 보도가 또 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따는 뭐, 원전 있지 않습니까? 수주. 그것도 70여 조 원 공사 규모라며요.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원전 때문에 그런 걸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 이제 취재한 쪽, 뭐, 부서 부근에서 흘러도는 이야기는 원전 얘기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과연 뭘까?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어, 그게 이 현 정권에서, 과거 정권에서 했던 사업을 정리하는 또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발했다. 이러면 과연 이 조정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뭐, 과거에 했던 계약은 어떤 건 파기를 하고 어떤 거는 뭐 유지를 하고 뭐 이런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전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나오고 또 국방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전의 정권에 대한 그 이전 정권이라는 게 주로 그 MB 정권을 타격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전 정권에도 타격이 있고 현 정권에도 타격이 있다 하는 걸 봐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현 정권이 뭐 어떤 타격이 있을까? 그건 지금 저희가 뭐 추측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청와대와 이런 그 KBS가 밝혀야 할 부분들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 차원에서 내렸다 뭐 하는데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을 국익이란 그런 애매한 추상적인 용어로 덮어버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정권에서 더 많은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국익 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이 정권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그 이전 정권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덮어버리려 한다면 그건 중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고 도전이다. 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권 특히 청와대 홍보 소속 라인 쪽에서는 KBS 보도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KBS도 국민의 방송이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이제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KBS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방송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야당의 방송도 아니고 특정 계층이 수신료 2,500원 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내는 그야말로 국민의 방송입니다. 따라서 KBS의 보도에 이 정권의 유불리를 따라서 기사를 조작했다면 그건 중대한 KBS에 대한 도전이고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역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KBS 자체 내에서도 조사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 노조 민노총 소속에 있는 언론 노조는 이 정권에 대해서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권의 문제 제기를 불리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막으려고 했으면 막았지 네. 그걸 문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이 보도 나온 것들 다 파악을 하고 그 해당 기자와 보도 책임자와 다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 파악을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스미스를 띄웠는데 사실 이거는 KBS가 지난 28일과 29일을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정권에서 어떤 형태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해야 되고요. 그 보도의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고해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 관련된 자들은 만약에 방송법 등 관련 법규를 어겼다면 법에 의해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은 KBS 자체 내에서 어떤 기관에서 하게 되나요? 이런 그 기관들을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노동조합이 있고요. 또 네. 노동조합과 이 사측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지적을 했을 경우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정보도, 공정방송위원회라고요. 흔히 공방위로 부르는데, 그 노조와 사측에서 이제, 대표가 나와서, 사전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만나서 그 건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한 그 대화를 했으면 한다 하면 관련 자들을 찾아가서 말하자면 노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 사측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거기에 한 번으로서 설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다음 차수를 변경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자협회 등 그 사내에 있는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협회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협회에서는 거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든 사내에 있는 기자협회든 어떤 단체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날 언론, 특히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MBC는 그런 쪽으로 사장이 가고 있고, 노조와 전 직원들이 박수를 하며 환영해서 들여온 언론노조 위원장 소속의 최승호 사장이 취임했고요. 지금 KBS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온갖 압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KBS 체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직원의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기자와 PD의 한 90% 정도가 언론노조, 민노총 소속이 언론노조 소속인데, 여기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자들 몇 명, 얼마 안 됩니다. 간부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약한 구조 속에서 말하자면 정권에게 유리하게 불리한 방송을 빼라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차장 시스템에서 그걸 거부하고 그거를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가 언론 자유를 지키거나 이런 같이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사나 사장의 자리 지키기에도 바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전에 언급할 때 좀 잘못 언급을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달에 KBS 수신료가, 월 한 7천억 정도 거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연간 수신료,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수신료가 6천억이 채 안 됩니다. 아, 연간이. 연간인데, 제가 그거를 월로 환산을 해서 잘못 표현을 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수신료와 광고 비율이요. 네. 거의 4대 4. 나머지 콘텐츠 판매 뭐 이러는데 지금 광고도 줄어들고 있고 광고가 줄어드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수신료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한 3.5 되고 수신료가 한 4 비율이 되고 나머지가 콘텐츠 판매, 우리가 이제 만든 제품들을 뭐 중국이나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수신료 비율이 6천억이 채 되지 않은 5천 8, 900억 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수신료, 국민이 내는 시청료의 예산, 비율은 채 6천억 정도가, 연간 6천억 정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예, 지금까지 우리 KBS, 제3공영노조, 송창경 위원장님과,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알려주는 소식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KBS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전 국민의 방송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맺어주시면서, 청와대 압력으로 대통령 뉴스를 조작했나라는 이 제목으로 신년 들어서 첫 번째 2018년 1월 2일 화요일 날 발표한 성명서를 가지고 전화 인터뷰로 성명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또 많이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군분투하시는 거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으로 또 성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